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고 식비, 교통비, 가스비, 전기비 등 미친 듯한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들은 휘발유 기름값 1,600원 낼 때 저는 어떻게 1,200원만 낼 수 있는 걸까요? 최근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휘발유 기준 전국 평균 1,600원이고 서울은 1,680원대입니다.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그런데 8월 1일자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36원으로 조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당연히 소득 증가는 적은데 물가 상승은 높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찌되었든 서울 기준 휘발유를 리터당 1,600원에 지불하는 것도 엄청 저렴하게 주유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리터당 1,200원에 넣을 수 있는 걸까요? 일반인은 리터당 1,600원, 저는 1,200원. 제가 특별해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걸까요?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죠? 똑같은 기름을 넣는 건데 리터당 400원의 가격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30리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12,000원 절약하는 것이고 50리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2만원 절약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차들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 즉 이런 고급차를 본인이 정말 영끌해야지만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질러도 본인들의 가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은 진짜 더 이상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한 이 리터당 4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두 번째, 기아 자동차의 스테디셀러인 기아 자동차 모닝. 세 번째, 차체가 크진 않지만 실내 구조는 엄청 넓어서 저 역시 이사 다닐 때 이 차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바로 기아 자동차 레이. 네 번째는 쉐보레의 스파크인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스파크가 단종돼서 더 이상은 생산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 네 차량의 공통점은 바로 아셨겠지만 경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우선 네이버에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검색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카드가 나오는데 저는 현대카드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잘 보시면 휘발유 경유를 리터당 250원, LPG는 160.82원까지 할인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휘발유 경유차를 타니까 리터당 25원도 아닌 250원은 진짜 엄청난 혜택입니다. 제가 기름을 가득 넣으면 30리터인데 넣을 때마다 리터당 250원 할인 받으니까 한 번 넣을 때마다 7,000원 넘게 할인받습니다. 이러한 할인 금액의 한도가 연간 30만원입니다. 엄청 크지 않나요? 남들보다 기름값으로 연간 3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현대카드는 리터당 150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단, 월 할인 한도는 2만원이고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규 발급 시에는 2개월간 전월 이용 금액 관계없이 할인이 됩니다. 즉 카드 발급하고 2개월간은 전월 실적 상관없이 리터당 400원을 할인해주는 거죠. 이게 2021년도에는 연간 할인 한도가 2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2022년도부터 30만원으로 할인 한도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안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사에 나왔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제 생각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무조건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차라는 이미지 특성상 부자보다 서민 이미지에 더 가깝기에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오기도 어려워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겠죠. 저는 진짜 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개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 말고도 여기에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적용이 됩니다. 차를 끌고 어디 멀리 가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은근히 부담이 되는데 통행료도 반값이다 보니까 저는 부산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강원도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데 통행료가 5,000원도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도에 살다 보면 미칠 듯한 주차난을 겪게 됩니다. 차를 끌고 어디 나가게 될 때 항상 걱정하는 것이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인데요. 주차장에 돈 지불하는 것이 엄청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차를 이용하니까 공영 주차장을 이용을 해도 사실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50%나 할인을 해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차는 사고 나면 큰일 나. 경차도 이제는 비싸더라. 경차를 타니까 도로에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무시해. 남자가 경차 타고 다니면 확실히 가오가 없어.
근데 웃긴 점이 경차도 비싸다면서 본인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차를 사고 남들에게 무시 안 받기 위해 본인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차를 사고 경차는 가오가 없으니 본인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차를 사고 참고로 이 차는 컨셉트카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맹수를 차에 싣고 다니든 차를 금색으로 도색을 하든 금목걸이를 100개를 차고 다니든 변기도 황금으로 만들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서 하겠다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관건은 생각보다 본인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모는 데 있어 가오는 확실히 차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에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지 않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앞차가 멈춰 있다고 미칠 듯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나. 정말 도심지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는 고급차인데 그 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성을 가진 운전자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날 벤츠,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부가티, 벤틀리, 마세라티 등을 끌어도 이러한 분들은 정말로 천박해 보입니다. 물론 경차를 몬다고 모두 다 인성이 좋은 운전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고급차를 몬다고 해서 고급져 보이고 경차를 산다고 해서 천박해 보인다. 이런 시대는 진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차를 몰다 보니 경차는 힘이 약해가지고 오르막길에는 80도 힘들고 고속도로에서는 110 이상 올리면 부웅 소리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동 안전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경차도 사치입니다. 그냥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중교통 타셔야 합니다. 경차라도 차 사는 순간 절대 돈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단 지방 등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어쩔 수 없죠. 간혹 자동차가 있으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젊어서부터 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동차 젊은 때부터 타가지고 눈이 넓어진 사례는 솔직히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넓은 눈을 가지려다가 돈도 못 모으고 카푸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 이용하고 싶으면 차를 사기보다 소카, 그린카 등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차가 없을 때 이러한 서비스를 종종 이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사치품 소비 전 세계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소득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치품을 구매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 대비 사치에 미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활발해지다 보니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보고 이러한 현상들이 점차 팽배해지는 것 같은데요. 실상 SNS에 올리는 대부분의 모습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많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글귀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